자, 계속해서 제10조 유치원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장,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와 원장이라 하고요.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원장이, 자, 선생님, 유치원 규칙 제10조 보세요. 유치원 규칙은 누가 제정하거나 개정해요? 원장이에요. 유치원의 장은 원장이잖아요. 그쵸? 유치원의 규칙은 교육장도 아니고 교육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유치원의 장, 원장이 유치원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단위 유치원의 규칙은 원장이 정해요.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한 건 필요한 사항 뭐 대통령령으로 한마디로 시행령에 있다. 그 다음에 11조 입학.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뭐로 한다? 유아로 한다. 누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 유아. 유아는 누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항상 1차 시험이 끝나면 답을 공개해요. 선생님들이 만약 11월 7일에 보시면 2시에 끝나면 저는 11월 7일 2시부터 우리 선생님들께 수강생 선생님들께 시험지를 받아서 답안을 공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 이 부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적으시는 건데 제가 그 답을 공개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실비아 답 틀렸다. 실비아는 저것도 모르냐? 이렇게 욕을 했어요. 물론 우리 선생님 아니고 다른 강사, 다른 강의에 그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설마 실비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저급한 그런 걸 하지는 않겠죠. 그런 저급한 어떤 표현을 쓰면서 강사를 음해하지는 않죠. 그럴 거면 애초에 다른 강사를 들었지. 근데 야,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아? 세상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유아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려고 했단 말이야?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래요. 그리고 저보고 답을 수정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제 답은 틀려서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답을 틀렸다고 하는 분은 100% 그분이 문제예요. 그 법인데도 너무나 당연한 거인데도 그렇게 제가 마녀 사냥을 당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나는 그걸 틀렸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 선생님들의 평가가 아닌 거 볼 필요도 없구나. 제가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늘 1차 시험을 보신 분들이 적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근데 정말 유아교육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써서 저 강사를 음해해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을 하니까 저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뭐 1차 시험장에 갔던 사람이 맞든 안 갔던 사람이 맞든 유아교육법 하나 공부 안 하고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데 정부 및 지방단체라고 구구이 우기면서 또 실비아 답이 어쩌네 했던 그런 그런 의미 없는 사람들의 어떤 거는 볼 필요도 없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선생님, 유치원교사는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 초등학교를 그 학부 과정에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석사와 박사는 미국에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간 이유는요, 실은 석박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아교육을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넓은 곳에 가서 유아교육을 배워야 되겠다 했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유치원 교사는 정말 똑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유치원 교사가 똑똑하지 않으면요, 선생님이 괴롭지 않아요. 특히나 공립 유치원 교사는 철밥통이거든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아이들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언급하는 인성이 좋은 교사가 되세요. 인성이 좋은 교사는 맞는 답을 제시하는 시험 직전에 그것도 선생님들이 그 시험 직전에 감정이 어떨 줄 알아서 시험 직전에 그 답을 정확한 답을 공개하는 강사의 답을 틀린 답이다. 저 강사가 또라이인가 보다.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의 인성을 논하는 건 모 묻은 겨가 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옷에 묻은 네 몸에 묻은 똥부터 치우고 다른 사람 옷에 묻은 결을 털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이라면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찍든
아니면 뭐 공개 나눈 강의를 하든 제 강의 듣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 국립유치원교사가 되시기를 바래요. 전 정말 그런 분들을 국립유치원교사가 되는데 단 1%도 기여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실은 이렇게까지 또다시 이런 공포가 한 게 어젠가 그젠가 노량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 정말 노량진에서 저한테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또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제가 대표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 전화 갔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올해 나와 그리고 나의 수강생에게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전혀. 우리가 올해 당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노량진이라는 걸 거부하고 노량진이 아닌 곳에서 유아 임용을 시작한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실비아가 지금은 노량진에 있을 땐 강사였지만 지금은 한 교육시설의 대표인데 참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어디 오라 말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너네한테 갈 생각이 없다. 전 정말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노량진으로는 절대 안 돌아가요. 저는 유아 임용은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유아 임용이 아니더라도 유아 임용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평생 유아 교육과 관련된 강의는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게 더 이상 노량진은 아닐 거예요. 노량진은 우리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나의 수강생들에게. 선생님들의 돈만 원했지 그 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시험 준비생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노량진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요. 저는 노량진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고 노량진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노량진 사람들이 이걸 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노량진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 강의로 올린 걸 본인들이 녹화 테이프를 떼고 있더라? 나 그걸 봤어. 어떻게 그걸 했어. 내가 너무 놀래서 그때 유튜브 강의도 지속을 안 하겠다 한 것도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는데 강의를 왜 자기들이 녹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지? 실비아 강의가 정말 대단은 해요. 그쵸? 왜 선생님들에게만 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 들어요. 제 자료를 어느 강사들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자료처럼 한다라는 거. 근데 증거는 명확하잖아요. 제가 미리 냈다라는 거. 근데 뭐 실비아가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그 강사들만, 뭐 그 강의에서만 따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에도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죠. 적중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강의하거나 관련 관계자들도 들을 수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강사들이, 저는 노량진 강사들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학원을 소개시켜달라고. 내가 무슨 뚜쟁이야? 왜 강사들의 그런 학원을 제가 소개시켜줘야 될까요? 본인이 알아서 찾으면 되잖아. 그거조차도 못하는 강사들이 어떻게 그런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노량진 관계자들 저도 보거든요. 제가 하는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젠가 그젠가 전화 받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 차단시켜놨어요. 다 차단시켜놨으니까 혹시나 제 번호에 입력되지 않은 다른 번호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노량진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 11조 입학,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하고요.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 선발해야 된다.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 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 선발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입학은 유치원이 하고 그와 관련된 거는 원장이 유치원 규칙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치원의 모집, 선발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련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유치원의 어떤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처음학교를 통해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학교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런 사이트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 제12도 학년도, 제12조 학년도 있잖아요. 유치원의 학년도는 제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일까지로 하고요.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유치원의 학기, 수업 일수, 학급 편성, 휴업일, 반의 편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유치원의 학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월부터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 그런데 3월 1일이 무슨 날이죠? 3일절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보통 3월 2일부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죠. 그런데 학년도의 시작은 3월 1일부터 이미 시작돼서 2월 말일까지. 2월이 항상 말일이 27, 28, 29 이렇게 항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2월 말일까지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선생님이 되실 분, 2021년부터 선생님이 되실 분을 2021 학년도 대비라고 하는 건 우리 학교의 연도는 학년도로 가요. 3월부터. 그래서 학년도 대비, 2021 학년도 대비 유치원교사, 유아임용 뭐 대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13조 교육과정 등 유치원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이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해요. 이게 법이에요, 선생님. 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무시해도 또는 그것이 더 이상 맞는 내용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법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유아교육법 아래에서. 유아교육법에서 그 조항을, 법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 이후에 또 방과 후 과정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은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방과 후 과정은 유치원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고요.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어요. 자, 제14조 유치원 생활기록.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유치원 생활기록과 관련된 법령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자, 제14조. 선생님들이 말하는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그 법령이요. 제14조, 유아교육법 제14조에 근거해서 봐요. 그래서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유아교육법 14조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유치원 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가 유아교육법 14조에 있어요. 그리고 자, 유아교육법 관련해서 생활기록부 알고 계시죠? 유치원 생활기록, 유치원 생활기록이라고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고 법령에 안 나오죠. 왜? 유치원 생활기록과 관련된 건 법령이 아니라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을 클릭해보세요. 행정규칙을 클릭하시고 나오죠.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요게 지금 선생님들 개정됐어요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이에요. 왜? 교육부가 고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시된 거예요. 클릭하세요. 시행이 2017년 12월 12일까지 됐어요. 그쵸? 2017년 12월 10일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선생님. 최근에 개정된 게 아니라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지침은,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아교육법 14조에 따라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법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4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네, 이거 내리는 거 없어졌네. 기준을 작성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보시겠어요. 입력 서식.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선생님 요거 중요한 거예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해야 되고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한 생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비전자기록물로 생산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치원 생활기록부는요, 선생님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전자기록 생산물로 생산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그런 곳은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이에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클릭하면 요 형식이 나와요.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뭐 있나 한번 보세요. 3세, 4세, 5세 같이 적는 거고요. 수료, 졸업대상번호, 반, 담임 성명, 사진, 3, 4cm 사진. 그 다음에 인적사항. 인적사항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가족사항, 특기사항. 선생님 이런 거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런 게 가로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가로 기억하고 저 기억에 들어가는 뭐야? 인적사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적사항, 유치원 관련해서 출결상황. 자 보세요. 인적사항, 학적사항, 그 다음에 출결상황, 그 다음에 신체발달 상황. 1학기, 2학기, 만 3세, 4세, 5세. 특기사항. 그 다음에 유아발달 상황. 만 3세 신체없는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종합발달 상황. 발달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생활기록부는요, 한글이에요, 선생님. 한글로 입력하고,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어요.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4조 정정,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정정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 대상의 결제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하고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 대상에 증빙자료의 문서 번호를 등록해서 함께 보관해야 됩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 대상의 서식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 대상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증빙자료, 비고 뭐 이렇게 결제받는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5조 보관 활용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준연구인데요. 준연구는요. 70년 이상을 얘기해요. 70년 이상 준연구 알아두세요. 준연구 보존해야 되고 유치원장은 유치원의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유아가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 생활기록부 출력물과 전산자료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태아기를 입력하여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한다입니다. 자, 인적사항입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과 같이 입력할 수 있는데요. 성명은 한글로 입력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고요. 성별은 남녀로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등본상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요. 주소는 입학 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차례로 입력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력한다입니다. 가족 상황에서는 나는 부호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요. 특기 사항에는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선생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적사항과 관련해서요. 요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특기사항란에는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으면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서만 입력이 가능해요.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적사항, 입학의 경우 연, 월일, 원명, 연령을 입력하고요.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졸업의 경우 주를 추가하고 제1항에 따른 입학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요.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유를 입력하고요. 졸업 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 상황을 입력합니다. 제8절 출결 상황. 출결 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합니다. 수업 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120조의 규정에 의해. 자, 이거 보실래요? 잠깐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로 갈게요. 수업 일수. 우리 지금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이에요. 매 학년도 180 이상. 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180일 이상은 180일은 지켜야 돼요. 180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원장이 200일, 220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또는 연구학교의 운영일 경우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요. 그 경우는 반드시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임의로 줄일 수 없어요. 왜?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은 법에 명시된 거라서. 선생님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생활기록부 관리지침도요 선생님 유아교육법 제14조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원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일수가 그래서 얼마? 180일 이상. 출석 일수는 출석한 일수를 입력하고요. 결석 일수는 결석한 일수를 입력해요. 특기사항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출결 상황에 대한 특기사항은요.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출석을 일주일 이상 안 했어. 물론 가족이랑 같이 해외여행 갔을 수도 있고 가족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잠깐 홈스쿨링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뭐예요 선생님? 장기 결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던 거예요. 아니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우리가 아이를 보호해야 될 때 보호자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라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출결 상황에 대한 특기사항에는 부모 동의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말 없고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인적사항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 학적사항은 특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보호자 동의 없어요. 출결사항 특히 보호자 동의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체 발달 상황은요.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신체가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떻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해요. 자, 신체 발달 상황, 인적 사항과 신체 발달 상황은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력해요. 왜? 아이와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고요. 그 개인정보가 아동학대랑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호자가 원할 때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신체 발달 상황,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체 검사 결과를 다음 각호에 같이 입력한다 있고요. 검사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이고요.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10조 유아 발달 상황이요.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치원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금 현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이죠. 영역의 발달 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고요. 문장의 끝맺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뭐뭐함, 뭐뭐임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하고요. 기술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중거로 입력하고 종합발달 상황란에는 유아의 발달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제11조 수료 졸업대장 번호란에는 만 3세, 만 6세아가 수료 졸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수료 졸업학년도 수료 졸업대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삭제 사진란에는 자 사진 아까 3, 4cm 있었죠. 상반신 칼라 사진. 그래야 애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선명하게 아이를 구분할 수 있죠. 상반신 칼라 사진이에요. 칼라 사진. 반란에는 반명, 담임 성명란에는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 제12조 재검토 기간. 자, 교육부 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유치원생활기록부가요. 2014년 거 지금 교육부 사이트인가? 아니면 옛날에 교육부 사이트에 올려졌던 건 2014년 거였죠. 그거 혹시 보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3년마다 이렇게 개정하게 돼 있어요. 재검토 기한 이것 때문에 제12조 때문에. 그래서 2014년에 나온 게 있잖아요. 2017년 아까 이거 보니까 2017년이었죠. 그쵸? 2017년에 있었잖아요. 그쵸? 2017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이면 2020년에 20년 말에 20년에 12월 31일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2020년 12월까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사용되는 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행정규칙에 유치원생활기록부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직 공시가 안 된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거를 보시고요. 2020년 12월 31일에 또는 12월에 일부 개정이 될 거거든요. 그 개정되는 사항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제정된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게 2020년 20일에 일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되는 거고요. 발표가 이렇게 정식으로 안 오는 거고 선생님들 시험 전에 이게 이제 뜨면은 뭐 그렇지만 아직 안 떴기 때문에 법제처에 안 떴기 때문에 선생님 다른 곳에서 본 거는 필요 없어요. 저도 알아요.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됐다는 거. 요 아까 제 12조 때문에 3년마다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 3년마다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아직 법제처에 안 떴다는 건 아직 100% 명확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은 어떻게 그 2020년 그 12월 자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거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여기 법제처에 12월이 돼서 떠야
또는 이제 예고가 떠야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공부하시고요. 선생님들 시험 전에 11월이나 10월쯤에 만약 이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명확히 된다라면 그때 다시 모의고사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할 거예요, 저랑.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법제처에 있지 않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2020년 12월 자료를 보신다면 그건 확정된 게 아니라 확정 전에 예비 자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확정이 되면 법제처에 떠요. 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뜨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확정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다른 자료 보지 말고 법과 관련된 자료는 법제처에서 낸 자료를 보시고 2017년 12월 12일 자료를 지금 법제처가 보여주는 자료로 공부하세요. 만약 법제처가 2020년 3월에 다른 자료를 낸다면요. 다른 자료를 낸다면 그건 모의고사 시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왜 작년에도 난 작년에 선생님들 정말 그랬던 게 작년 시험 범위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작년 1월부터인가 선생님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정식으로 공지되지 않았는데 아니 연구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일단 그걸 고시해야 되는 거지. 고시하지 않은 입장에서 고시되지도 않은 어떤 교육 누리과정이 이미 다 만들어진 채로 있다 그래도 고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수정 가능성이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히 시험 범위는 작년의 경우 2020학년도의 경우에 시험 범위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반응이 어떤 다른 강사가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2020학년도를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강사를 따라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를 수업을 듣고 제 수업에 제 강의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당연히 2015 개정 누리과정이 올해의 시험 범위니까 그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작년 2020학년도 사전 공고가 났을 때 시험 범위 2015 개정 누리과정 확정이 됐었죠. 그쵸? 그러면서 그 누리과정, 그 2015 개정 누리과정으로 봤었죠.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봤었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시험, 그러니까 올해 2021학년도부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가짜 뉴스를 많이 갖고 계세요. 유아교육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가짜 뉴스를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으세요. 난 그게 너무 놀라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하면 그 정보가 가짜 뉴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직관적 사고를 하셔가지고 그 가짜뉴스가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0학년도 시험 범위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이다. 그래서 뭐 공부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공지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들 어디서 그런 자료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막 하셨는지 그때가 어느 때냐면 수정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전에 자료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해를 위해서 준비해요. 왜? 선생님들 N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목적은 올해 시험 달성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치우고 정확한 걸 하세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뉴스를. 그리고 그 진짜 뉴스는요. 어떤 게 진짜 뉴스냐면요. 선생님들 시험을 국가가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수준에서 발표될 수밖에 없는 자료, 발표된 자료가 진짜 뉴스예요. 실비아의 얘기가 진짜 뉴스인 이유는 실비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 유아 임용이라는 게 노량진 강사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만을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저는 가짜뉴스인 걸 알아요. 유아교육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선생님들이 2020학년도 시험 범위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이다. 개정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조급함이나 수험생의 어떤 불안감을 이용한 상술에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가시고요. 제 강의는
2020학년도 대비니까 2015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강의하니까 저에게 2019 개정 누리과정 강의하라는 걸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100만 명의 수강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수강생이 가는 길을 내가 바르게 안내하고 있나가 중요해요.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되면 좋고 되면 좋죠 개인적으로. 근데 안 되더라도 내가 선생님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유치원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가게 해주세요 그건데 가짜 뉴스로 시험 가잖아요. 결과 좋으셨어요? 작년 2020학년도 대비를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연락에 공부하신 분들 결과 좋으셨습니까? 그리고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2020학년도 시험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단 한 문제라도 출제가 됐습니까? 거기에 예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요. 제 강의에서는 제 말이 진짜 뉴스라는 걸 알아주세요. 2020년 12월에 개정되는 건 맞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10이죠. 그런데 그거 아직 고시가 안 됐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2017 12월 12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전에 2020년 12월에 부터 시행되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전에 만약 고시가 법제처를 통해서 된다라면 우리는 그걸 모의고사 시간에 아주 빠르게 정리해서 시험 대비를 합니다. 그 전까지 정부나 국가 수준의 어떤 진짜 뉴스가 아니면 실비아 강의에서는 배척합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부칙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부칙은요 참 재밌게도 이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공포되면 2017년 12월 10일에 공포된 거는 그날부터 공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칙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별집 봤어요. 별집 봤는데 별집에 뭐가 있었냐면 유치원 생활기록부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아까 본 거 있죠? 봤거든요. 관계법령이 14조라는 걸 알고 계셨죠? 요거 유치원 생활기록부 요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복사하실 분들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요 생활기록부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아까 우리 봤죠? 요거 말하는 거고요. 요거 말하는 거고 요거 그 다음에 정정대장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요거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유아교육법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유아교육법으로 우리 14조에 근거해서 유아교육법 14조에 근거해서 생활기록부에 관한 내용 봤기 때문에 15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고, 쌤이 이 예고를 보는 이유는 이 예고가 지금 시행되는 건 요 2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번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미 법제처가 고시했어요. 그쵸? 공고했어요.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서. 무슨 얘기? 확정됐다는 얘기. 그리고 그 확정돼서 시행되는 시기가 선생님들의 시험 전. 그럼 선생님들 뭘 공부해야 된다? 예정돼 있는 거, 시행 전에 예정돼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을 보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그러니까 예고되어 있는 걸 보는 이유는 법제처가 명시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법과 관련해서 법제처가 명시 안 하면 안 봐요. 자, 14조까지 봤고 15조 보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선생님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여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오잖아. 정부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 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외국인 유치원이 있대요. 외국인 유치원이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고요. 유치원을 말하고 외국인 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항, 그 다음에 제12조 단서, 그 다음에 제13항, 그 다음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19조, 19조의 2부터 제19조의 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 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 인정 및 인정과 그 밖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17조 한번 보세요. 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 건강검진 및 급식인데요.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누가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원장. 유치원이란 얘기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어요. 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 설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17조의 2, 유아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유아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감독 검사의 권한을 가진 보통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17조의 3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조항이에요. 원장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됩니다. 제18조 지도감독이요. 국립유치원은 선생님 국립유치원은 제가 국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부를 관할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공립은 시도 수준이죠. 사립도 시도 수준에서 교육감, 시도 수준이니까 시도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이 장은 교육감,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교육감이요. 그 다음에 19조 평가가 이 제19조가 선생님 뭐와 관련된 거냐면 유치원 평가. 제5주기 유치원 평가가 지금 국가에서 공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저는 명시된 자료만 보는데 지금 19조 평가가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1항과 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돼요. 자, 교육감이 누구예요? 시도교육청, 그쵸?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실태를 유치원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은 누구? 유치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 평가가. 자,
근데 실제로 뭐 이제 평가를 하는 곳은 시도교육청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유치원 평가 보면 결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쵸? 유치원 평가 4주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5주기는 나오면 합니다. 명시되면 모의고사 때쯤이면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때쯤에 하게 됩니다. 평가의 대상 기준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접속 방법 및 정보 시스템 운영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보 시스템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시스템, 교육 정보 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은 회계 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 3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저거 시행령에 나와요.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 선생님 이거 중요해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를 구성해요. 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교원 대표와 반드시 학부모 대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 내용 제가 부모론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병설은 뭐 초등, 중, 고등학교와 병설할 수 있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1명, 학부모 대표 1명,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됩니다. 국립유치원에 드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인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대통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유치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 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9조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연수 등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유치원 회계 부분 나왔어요, 선생님. 사립과 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해요. 유치원 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해요. 국가의 일반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에 수업료 및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그 다음에 물품, 매각, 대금, 그 밖의 수입. 유치원 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필요한 일체 경비를 세출로 하고요. 유치원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 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 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 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용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8입니다. 유치원 회계의 운영, 유치원 회계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합니다. 원장은 회계 연도마다 유치원 회계 세입 세출 예상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 3회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치원위원회는 유치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해야 합니다.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 연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 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교직원 등의 인건비,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원장은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용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제3장부터는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장 교직원부터는 아마 오늘이 아니라 며칠 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관련 법은요, 급한 게 아니거든요. 10월까지만 끝나면 돼요. 근데 8월 안에 끝나거나 9월 초에 끝낼 생각이긴 해요. 제가 틈틈이 강의를 올릴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연도별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 문제풀이를 초점을 두고요. 중점을 두고 뭐 남는 시간, 솔직히 남는 시간 없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틈틈이 목에서 피를 토하더라고. 저 진짜 목에서 지금 피 나거든요. 원래 이 강의는 강사에게 저는 뭐 일주일에 3일까지 그런 대구 강의, 서울 강의를 하면서 일주일에 3일까지 강의를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강사 몸이 많이 상해요. 몸이 많이 상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해도 제가 이틀은 알아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근육 운동을 거의 제가 미국에서 8년을 살았잖아요. 미국에서부터 그 운동에 재미를 들려갖고 근육 운동 있잖아요. 근육 운동을 8년간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와서도 한 2, 3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조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게 근육 운동은요, 근육을 찢는 거예요. 근육을 찢어서 그게 다시 아물면서 근육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찢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겨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이 이제 심해지면 이게 아물지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제 염증 뭐 근육이 손실됐다, 근육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증 반응을 굉장히 조심해서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안 한 지 2년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됐어요.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유아 입영 강의가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학부 수준의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과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인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사 교육자 입장에서 석사 박사 공부까지 해야 이 유아 입영 강의를 정말 정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두뇌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설명할 때 이 말이라는 게 목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강의를 찍는 거는 강사의 몸이 정말 진짜 생명을 줄이면서 내가 이 일을 올해를 넘기는구나.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올해 3제예요. 3제에 해당하는 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해가 3제려니 이렇게 참고는 있는데 제가 상반기 강의를 다시 촬영해야 됐었잖아요. 의도치 않은 결과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거의 매일을 강의 촬영을 해서 목 상태가 지금 염증 반응이 좀 오고 있어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저도 뭐 이제 코로나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은 없었어요. 그 뒤로. 목 염증 반응이 있는데 열은 없으니까 코로나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목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목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 2시간 강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틈틈이 정말 그래도 제 에너지를 정말 제가 쓰러지지 않는 한은 강의를 틈틈이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은 저도 의도치 않았겠고 저한테도 일이 폭탄처럼 이렇게 강사 몸을 하면서 하면 강사 수명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는 지금 이게 저한테도 지금 폭탄 같은 일이에요. 폭탄 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책임도 아니고 제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11월 7일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명이 짧아지더라도 올해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 목이 정말 쓰러져서 어쩔 땐 정말 쓰러져서 자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강의를 틈틈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요거 오늘은 2시간만 올라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